자, 여러분, 지금 정부는 아주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동산만 누르고 주식은 올리겠다라는 전략이죠. 겉보기에는 지금 주식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 같은 것들을 해서 지금 아주 분위기가 좋아 보이고 정책 효과가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주식 부양, 부동산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잡으려다가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가서 PF 부실이 커지면 그 충격은 중소금융기관을 흔들 것이고 결국 주식시장에도 불똥이 튀게 됩니다. 정부는 지금 비유하자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부가 설계한 이 위험한 시나리오의 실체와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무너졌을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무거운 주제를 들고 왔는데, 그 현재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부동산의 하락 안정과 주식시장의 부양, 이 양립 불가능한 목표를 둔 불안한 뇌줄타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모든 위험 자산이 랠리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차트가 정배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고점을 뚫었고 알트코인이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성이 늘어나면 그거는 알트코인 장세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흐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이제 그 흐름 맞추신 분들은 축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식 역시 전고점을 뚫은 다음에 현재 지금 극단적 탐욕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익스트림 그리드라고 하는 걸 가리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 지금 모든 자산이 랠리 중에 있고 그래서 아마 현재 저의 시황 따라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헌터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높은 수익을 거두고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시장이 언제까지 오를 것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때 비로소 우리가 좀 리스크 요인들을 검토해 봐야 돼요. 수익 실험까지 해야 그게 되게 되니까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냉정한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고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합니다. 저는 되게 객관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그럼 리스크 요인은 무엇이고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지 분석하는 거에 좀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각 시장별로 좀 냉철하게 분석해 볼까 하고 오늘은 국내 시장을 한번 다뤄볼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들 관심이 없지만 어제는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금통위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FOMC랑 비슷하게 한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7월은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을 했고 그리고 헤드라인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집값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까 제가 서브 타이틀에 적어드렸던 것처럼 오늘 메인 주제 중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금통위 아무도 관심 안 가지지만 금통위의 내용과 기자회견 하시거든요. 특히나 여기 계신 총재님이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되게 존경합니다. 되게 존경하는데 이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국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전반적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일단 기준금리 결정을 하면서 동결을 하셨는데 동결에 대한 사유를 뭘 말씀하셨느냐, 물가 흐름 안정적이긴 하고 그리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가지고 사실 금리를 내릴 수도 있었으나 대외 불확실성, 특히나 미국 관세 등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지켜보는 걸로 했다. 그리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도권 집값 과열에 따른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이다. 여기서 집값을 한번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장보다는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던 게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6월 27일 날에 대책이 나왔죠.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이게 나온 다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일부 내렸고 거래가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재님이 이례적으로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좀 기사들이 좀 핫했죠. 근데 이렇게 대책이 발표가 되어서 거래가 줄고 있는 건 맞지만 구조적인 요인, 즉 수도권에 우리나라는 집중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살아있고 가계부채 높죠. 이것 때문에 아직 과열 양상이 여전하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실질적 가격 안정 및 기대 심리 억제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다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즉 부동산 때문에 금리 못 내렸다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향후 정책금리 방향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 단기간에 인하할 가능성은 낮고 상황의 변화, 즉 관세랑 성장지표 등을 확인한 후에 판단을 하겠다. 그리고 또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과열이 진정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성장 둔화가 심화된다면 그때는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금리의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걸 명시적으로 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총평을 해보니까 그 이례적으로 관세에 대한 우려 언급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우려 언급이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주목해서 본 부분은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 관련된 부분인데 가계부채가 심각하고 집값이 과열되었기에 안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장의 손해, 즉 현재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 있어서 사실 지금 현재 성장만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거를 감수하고 안정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딱 듣고 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종합해보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냐? 집값의 하락 안정을 추구하고 있고요. 동시에 뭘 추구합니까? 주식시장의 부양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서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두 개가 양립이 가능한 목표가 맞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의 결과 코스피에 대한 장기 전망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 말부터 코스피가 엄청 좋을 테니까 투자하세요라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앞으로 더 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 금통위를 보고 나서 정부가 추구하는 걸 보고 나서 약간 전망을 바꿨습니다.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라고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값의 하락 안정과 부동산 주식시장의 부양은 양립하는 게 힘듭니다. 왜냐? 코스피와 아파트 가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관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죠. 왜 지금 부동산 규제를 하는 것이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일단 첫째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배경, 일단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코스피를 좋게 봤던 이유 중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금리가 앞으로 계속 내려갈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왜냐?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금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그러면서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계부채를 규제한다고 하죠. 이 둘 다 뭐냐면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유동성이 줄어드는데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거는 매크로적으로 말이 안 되죠. 유동성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갑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집값이 결국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리게 되면은 담보 가치가 내려가게 되고 그와 동시에 집값은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전반의 침체가 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PF,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까지도 동시에 침체로 간다는 얘기예요. 집값이 내려가는데 상업용 부동산이 오를까 했을 때 불가능입니다. 경제라는 거는 이렇게 다 얽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금융기관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간당간당 하거든요. 뭐 저축은행들, 증권사들 다 PF 상업용 부동산에 물려가지고 지금 엄청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금융기관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얘기인 건데 이거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 악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주식만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저희가 지금부터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조적 모순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 메커니즘이 이렇다는 거죠. 집값이 내리게 되면은 담보 가치가 내리고 피해 압박받고 금융기관이 대손 리스크에 노출되게 되고 이러면 은행, 건설, 증권주가 하락 압력 받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대출 규제하게 되면은 유동성이 줄죠. 개인 투자자 자금력 악화됩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 하락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연기금, 보험사 자산이 위축이 돼요. 이들이 여기에 익스포저가 있으니까. 그리고 금리가 동결된다. 금리 인하 지연된다. 무슨 말이냐? 유동성도 줄어들 뿐더러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압박을 하면
압박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 금융 시스템을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화량 쪼이고 신용 쪼이고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에 당연히 악영향으로 갑니다. 유동성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총량을 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금융 시스템을 압박을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건 이런 얘기인 겁니다. 부동산을 매크로적으로 제한을 하면서 주식시장만 부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핀포인트 전략들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타겟한 전략들을 써야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 상법 개정, 그죠? 이런 것들 하면서, 그죠? 이런 것들 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만 상방 압력을 주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 경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복잡계입니다. 복잡계 시장에서 우리가 특정한 핀포인트만 써서 이거를 수행을 해서 시장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정확히 흘러가는 걸 기대한다? 사실 그거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게 정말 완벽하게 수행이 되어야지만이 그런 게 가능을 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제한을 하면서 선별적 부양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뭐 우리가 부동산은 규제를 억제를 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을 억제면서 정책 주도 산업을 키운다든가, 뭐 AI, 반도체, K바이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세금 혜택을 주고, 뭐 국부 펀드 운영하고, 그리고 수급 요인, 이거는 상법 개정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을 해서 정책 테마주 중심 반등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즉 지수보다 섹터에 집중해서 끌어올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서 PF는 연착륙 시켜야 될 것이고, 왜냐? 이걸 제한하면 당연히 PF발 리스크 터지니까. 그러면서 주식에 대한 기대는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PF 부실 위험 완화하기 위해서 보증기간 늘려야 될 거고, 정부가 채무를 아주 적극적으로 재조정해야 될 것이고, 일부는 유동성을 늘려야 되겠죠. 근데 이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기대 심리를 죽인다? 쉽지 않을 겁니다. 동시에 주식시장에는 관세 같은 건 이제 협상할 수 있고, 반도체 수출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유도세를 제공해가지고 계속해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금융 완화는 유지는 하되 흐름은 통제하는 전략을 써야 될 겁니다. 즉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관리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만 핀포인트를 맞고 주식 기술 투자에는 간접적 인센티브를 계속 주면서 가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핀포인트식 전략들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현 정부는 부동산을 억누르면서 주식은 테마 중심으로 부양을 하는 양면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유동성에 대한 쇼크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흐름만 바꾸려고 하는 일종의 구조를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역사상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없는 아주 위험한 외줄타기이고요. 그리고 매우 정교한 실험과 균형을 요구하는 난제로 보입니다. 아주 큰 난제로 보여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수행하는 정책 당국자다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약에 정부 관계자면 머리 깨질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고요. 이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진다거나, 그러면서 PF 부실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 되거나,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사실 이게 결국 다 내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것만 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에서 우리 외부에서 예상치 못한 노이즈가 나와가지고 이 정책의 균형을 흐트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결국엔 실패할 겁니다. 이건 내부만 지금 따진 거고요. 즉 여기 말씀드린 건 다 내부 경제 사정만 말씀드린 거고,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내부만 돌아가는 게 아니죠. 글로벌도 같이 봐야 됩니다. 미국이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 리스크 터진다 하면은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어려운 일로 보인다.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게 억제하면서 가계부채는 관리하면서 금리 인하 없이 통화나 기대는 유지하면서 주식시장은 부양을 하고, 그리고 리스크 요인은 금융위기를 번지지 않게 연착륙시킨다.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아젠다인데 이 모든 걸 동시에 만족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의 구체적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가 있겠죠.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자, 성공하는 케이스는 뭐냐? 이중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부동산 하락 안정시키면서 주식은 올리는 그걸 텐데, 저는 안타깝지만 이것은 실현 가능성을 30% 미만으로 봅니다. 냉정한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저는 장기 전망을 좀 바꿨어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요. 이걸 하려면 실현에는 운이 필요하고 치밀한 정책 조율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진짜로. 이걸 필요 조건은 뭐냐?
일단 미국발 리스크 없어야 됩니다. 즉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리스크 없어야 돼요. 그래서 관세는 인상 유예되거나 협상을 잘 해서 이 리스크는 아예 지워버려야 되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도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반도체 수출 계속 회복돼야 되고, 그러면서 수출 개선되는 거 계속 보여줘야 되고, 이 과정에 정책 부양을 해서 코스피를 계속 반등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이건데, 서울 부동산은 기대 심리만 진정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진 않겠구나 라고 하는 심리만 먼저 조성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가격을 정말 천천히 내려야 됩니다. 연착륙 시켜야 돼요. 연착륙. 그러니까 가격이 급락하면 안 돼요. 왜냐, 급락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모든 게 터집니다. 그래서 급락하는 일 만들면 안 되고 정말 서서히 천천히 쪼여서 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규제를 너무 강력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시장에 충격을 주면 안 돼요. 충격을 주면 그 순간 주식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 부실 이런 거는 정부가 유동성 공급하면서 보증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리는 계속 동결이 될 건데 언젠가 인하는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심리는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이 갈 수 있어요. 근데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너무 매파적으로 나가서 부동산 못 내리면 우리는 금리 안 내릴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시장에 각인을 시키면 금리나 기대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주식에는 악재가 되겠죠. 대출 규제는 유지를 하되 그러면서 금융기관 건전성은 유지를 해야 돼요. 이 모든 게 동시에 완벽하게 돼야지만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부 변수는 없다라고 가정을 해야지 이거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확률이 30%로 제가 잡았는데 사실 또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것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시나리오라는 거고요. 실패 시나리오, 이건 무엇이냐? 앞선 정책 균형이 단 한 개라도 붕괴하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 저는 70% 이상으로 봅니다. 자, 리스크 트리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미국이 실제로 관세 부과한다. 사실 이거는 제 여러 시황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트럼프가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그러면 수출이 급냉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충격이 올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부동산이 급락하는 거죠. 규제를 너무 세게 해서 이제 시장이 실제로 급락하는 겁니다. 혹은 규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동산이 다시 반등하는 거죠. 규제에 실패해서 다시 부동산이 반등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시나리오 모두 주식엔 안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PF나 CR에 의해서 금융기관이나 건설사가 도산하는 케이스, 이러면 당연하겠지만 신용경색이 나오겠죠. 그리고 주식시장 내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이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는 그런 것들이 이 투자자들의 각인되는 케이스, 플러스 앞서 언급한 시스템 리스크들, 이런 게 하나라도 넣으면 외국인이 떠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 오르는 건 실패하겠죠. 자, 그러면 실패 시나리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실패 시나리오 A, 뭐냐면은 부동산이 이제는 반등하는 겁니다.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반등하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 결국엔 금리를 못 내립니다. 왜냐?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못 내린다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주식에도 악 영향이 당연하겠지만 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서울 집값이 반등을 재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는 갈수록 지연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지금 침체입니다. 성장률이 지금 매우 낮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가계부채, 부동산이 아니면은 진작에 금리를 내리고도 남았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지연됩니다. 이거는 끔찍한 일인 겁니다. 그러면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집값 올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이거는 기대 심리로 대출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대출을 어떤 식으로든 받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계부채랑 PF 폭탄 위험이 갈수록 증대될 겁니다. 왜? 경제 성장은 이미 침체인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고금리의 대출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장률이 이미 금리보다 낮아요.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 1%대거든요. 1%대인데 금리는 지금 2%대예요. 사실 명목금리가 2%란 말이죠. 기준금리가 2%입니다. 근데 성장률 1%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성장률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 이거는 진짜 끔찍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대출받는 심리를 봤었을 때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장률보다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다들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주식은 유동성 완화의 제한으로 인해서 상승폭이 제한이 될 거고 그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될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급락까지는 안 올 겁니다. 왜냐? 그냥 금리 인하가 지연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오르진 못한 시나리오가 올 수가 있죠. 근데 2차적으로 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면 언젠가 이건 터질 겁니다. 왜? 성장률보다도 높은 금리에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게 감당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붕괴하겠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분명히 급락할 겁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시나리오, 부동산이 급락을 하면서 담보가치를 내리겠죠. 그러면은 이게 당연하겠지만 상업용 부동산까지 정리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 금융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명백하죠.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하겠죠.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옵니다. 이 문제 사실 되게 심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 때문에 대규모 부도가 일어날 거고 이런 것 때문에 다 도산하겠죠. 그러면 금융위기에 따라서 보조될 거고 주식시장이 당연히 엄청난 악재다. 더 설명할 이제 필요가 없는 아주 명확한 시나리오죠. 자, 그래서 핵심 변수들을 요약해 보게 되면은 주로 봐야 될 것이 외부 리스크, 부동산에 대한 기대, 그리고 PF 부칠 세권, 수출, 정책 역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긍정 방향의 것들보다 부정 방향의 요인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더 높습니다. 부정이 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말이지만 한국 시장에 대해서 장기 전망을 약간 수정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아직까지 차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코스피는 추세적으로 상승 구간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올랐고 앞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어저께 갖고 했었을 때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트가 무너진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슬슬 조심할 타이밍이 올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냉정하고 객관적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다른 시장에 대해서 특기할 사항들 짧게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나머지 것들도 디테일하게 다룰 건데 일단 크립토 시장, 비트코인이 전고점 뚫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아직 김프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역김프예요. 역김프. 이건 뭐냐면은 국내에 거래되는 코인이 해외보다 싼 현상입니다. 즉 아직 우리나라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비트코인의 상승 확률이 높은지 하락이 높은지를 좀 면밀하게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상승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심지어 알트장이 예상이 됩니다. 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밀기 때문에. 이거는 제 이전 영상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역프는 두 개를 시사합니다. 아직 코인의 상승률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저희 김프 차익거래 전략에 역대급 기회가 있다. 사실 저희 VIP 프로그램에 이 김프 차익거래 전략이 있거든요. 이 전략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차익거래 관점에서는 춤의 기회다. 그 김프 차익거래도 그렇고 비트코인 자체도 그렇고. 왜냐면 역김프가 갈수록 깊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역김프 차익거래 동작해야 될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사실상 꽤나 큰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김프 차익거래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춤의 기회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이 들어오기에 적기의 타이밍입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패드가 언제 금리를 내릴지 주목하면서 랠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왔어요. 즉 극단적 탐욕 구간이죠. 이거는 시장이 지금 과열 온 거기 때문에 조정이 약하게나마 올 수가 있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현재 블랙스완을 제외하고는 급락의 트리거가 보이진 않기 때문에 약한 조정 후에 랠리가 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현재 지금.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닷컴 버블과 유사하게 봅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었어요. 미국 주식이 전고점 뚫으면 이거는 닷컴 버블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황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다 요약을 해보면 사실 한국 시장에 대한 장기 전망을 수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 말도 안 되는, 그죠? 사실 말도 안 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말도 안 되는 부동산과 주식을 동시에 잡겠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잡으면서 주식은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이야. 사실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위험한 매질타기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성공 확률이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전망을 고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좀 딥한 내용이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한번 좀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자주 다루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널 처음 보신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